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코로나19 외에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웃게 했던 굿 뉴스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주들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소식이고요. 또 팬데믹 속에서도 내일 뉴이어스 이브에 새해 맞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우리를 웃게 한 소식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에 묻혀서 네. 사실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연말 이맘때쯤 10대 뉴스라고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이슈들을 이제 정리해드리는 편인데요. 그렇죠. 올해는 10대 뉴스에 코로나19 소식이 도배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굿 뉴스들이 있었다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매체들도 상당수에 달하는데요. 한인 사회에서도 분명 좋은 소식들이 간간히 있어서 지친 한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연말이면 항상 10대 뉴스를 선정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뭐 미국의 한인 사회 뉴스, 국제 뉴스, 뭐 미국 뉴스, 한국 뉴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좀 그만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 코로나 뉴스뿐이어서요. 글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네. 저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니까 맞습니다. 또다시 들어보는 게 너무 지겹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힘들죠. 이걸 선정을 안 하긴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인 사회에 큰 힘이 된 뉴스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먼저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데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는 건 특히 LA, 남가주에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의 파장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는 특히 한동안 꽤 지속됐는데요. 아마 미국인 친구들한테 이른바 짜파구리, 영화 속 영어로 램돈이라고 네. 나왔는데 네. 그거 먹어봤냐, 뭐 어떻게 끓이냐, 또 어디서 파냐 등등 기분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 비롯해서 기생충 영화팀이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 소반에서 해서 한동안 그곳에 줄이 길게 서고 또 타운 식당의 유명세가 일기도 했습니다. 네, 소반에서 저는 투고에서 가끔 먹는데요. 굉장히 정갈하게 그 도시락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아주 정갈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또 한인 정치력 신장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4명이나 됐죠. 특히 남가주에서는 미셸 박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그리고 영김 후보의 승리 소식이 한인 사회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운데 기쁨이 됐습니다. 처음에 당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개표가 오래 걸린 데다 영김 후보의 경우 지난번에 그 우편 투표에서 뒤집혔던 그런 그렇죠, 쓰라린 그렇죠. 경험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기다렸죠. 그렇게 매일매일 개표 상황 전해드리는 저희도 언제 당선 확정 소식 보도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내 미셸 박스틸 또 영김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연방 하원에 당선돼서 LA 타임스 등 주류 언론, 주류 사회에서는 공화당이 남가주 상당수 의석 탈환에 성공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네. 이들 두 여성 후보 외에도 워싱턴주에서 메릴린 스틸글랜드 후보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요. 뉴저지주 앤디 김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죠. 이 밖에 다시 캘리포니아주로 와보면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당선됐고 데이브 민 후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알프레드 호연송 의원 이후 42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상원 입성 한인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존리 LA 시의원 역시 재선에 성공해서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요. 이처럼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이 눈에 띈 한 해였고요. 앞으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요, 막 가슴이 벅차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자 스포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이야말로 팬데믹 기간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맞습니다. 정말 한인 사회에서도 큰 즐거움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단독 중계 방송사인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응원 물결이 일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응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각자 집에서 라디오 코리아 중계 방송 들으면서 채팅창에서 응원의 메시지 올려가며 다저스 승리를 기원했고요. 이런 염원이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지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잊고 함께 기뻐했는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그로 인해 지친 마음이 새해에는 다 사라지고 이때와 같은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제발요. 네. 뭐 다저스뿐만 아니라 레이커스도 또 NBA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이 LA는 뭐 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정말 왕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한 네. 해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문화 연예계에서는 또 BTS의 활약이 아주 엄청났는데요. 네, 이 또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좀 더 신기하고 새롭고 희망적이었던 게요. 빌보드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 주류 뉴스 보면서 올 한 해처럼 한국 연예의 모습을 자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BTS 뮤직비디오부터 또 무대에 오른 모습, 심지어 최근에는 BTS가 만 30살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아침에 주류 모닝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BTS가 빌보드 차트 휩쓸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적 인기를 더해가는 한류 열풍은 한인 1세, 2세 할 것 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여기 한 분이 지금 댓글을 올리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 영화를 싫어하는 것은 미국 정치판에 족보가 없는 자신을 비꼰 듯한 영화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 받았을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아주 흐리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축하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야 뭐 미국에서 못 받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며칠 전에 새해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었는데요.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주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요. 네, 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늘 직원들한테는 좀 반갑고 또 반대로 업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속 최저임금 소식은 다른 때보다 또 다른 의미로 다가설 듯합니다. 우선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하는 주는 모두 20개 주에 달합니다. 네. 이에 더해서 또 다른 4개 주, 또 워싱턴 DC는 당장 1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만 내년 중으로 최저임금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로 직원 26명 이상이라면 새해부터 최저임금 14달러로 오르고요. 25명 이하라면 시간당 13달러입니다. 이게 14달러, 15달러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정말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겠어요. 네, 지금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네. 그 밖에 어떤 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또 그곳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르칸사,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워싱턴 주까지 1월 1일부터 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그중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데요. 거긴 현재 최저임금이 8달러 56센트인데 1월 1일부터 8달러 65센트가 됩니다. 크지 않죠. 이번에는 크지 않지만 이게 내년 9월 30일부터는 10달러가 됩니다. 네. 그게 상승폭으로 따지면요. 1달러 46센트, 예. 거의 1달러 50센트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비롯한 커네티컷, 일리노이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그리고 뉴욕 등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플로리다도 여기에 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뉴욕시나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은 이미 15달러거나 그 이상에 달합니다. 네. 최저임금에 관해서요. 연방 차원에서 또 올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달러 2센트입니다. 현재 21개 주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전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지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거기에 반대해 왔고요. 그래서 새해에 변화가 생겨날지 또 생긴다면 어느 정도 선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하는 게 74년도인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니멈 웨이지가 2달러였거든요. 시간당. 네. 그러니까 지금 7배 반이 올랐다는 와. 얘기가 되네요. 그때 당시 아파트 렌트비는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 한 200불 정도 했죠. 200불. 그렇군요. 네, 원베드룸 아파트가 한 200불 정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라고 예상을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아파트 렌트비가 원베드룸이 보통 1,500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훨씬 그렇죠. 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7배 반이 거의 비슷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7배 반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스값이 갤런당 한 30센트, 40센트였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40센트만 쳤을 때 7배 반이다 그러면 47, 28, 한 3불 정도 되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7배 반 올랐네요. 정도가 올랐네요. 네. 아, 그러니까 70년대 초와 지금이 7배 반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네. 계산이 되네요. 자, 이 다음은 새해맞이 행사인데 올해는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이는 건 할 수 없죠.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는 우정의 종각에서 열리는 타종식 행사가 이번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LA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건 LA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작년에 무려 6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역시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어허. 네. 그래서 구글에 이제 그랜드팍 LA라고 치면 웹사이트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멋진 공연이 펼쳐지니까 틀어놓고 집 거실에서 아니면 방에서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로즈 퍼레이드 네. 이 역시 75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ABC, NBC, KTLA 등에서 아침 8시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네네. 오. 화상으로. 거기 모이는 관중들은 이제 없죠. 없지만은 퍼레이드는 있다. 네네. 아, 네, 네. 퍼레이드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가하게 될까요? 아니 아예 참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꽃차만 지나가. 네, 꽃차만 네, 네. 지나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인들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라디오 코리아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31일 8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가는 해 오는 해 특별 방송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